2010년 회계사 2차 45회 원가회계 문제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부문별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 배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원가 배부, 그리고 부문별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보조부문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0년 회계사 2차 45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2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정상원가계산과 문제 2번의 활동원가계산은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문제 3번의 분권화와 성과평가와 문제 4번의 관련원가 분석은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보통 수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의 주제가 다른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출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하는 좋은 문제들인데, 특히 문제 3번은 관리회계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성과평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진실유도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2번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부문별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 배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원가 배부, 그리고 부문별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보조부문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 그리고 역선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 그리고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분류합니다.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계산 모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 환경과 생산 방법이 변화하면서 원가 구조가 변화했고, 종전의 직접 농무원가가 대부분 제조간접원가로 대체되면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전통적 원가계산 방법은 제조간접원가를 왜곡 배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품원가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첨단 원가계산 방법입니다. 주간화는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을 포함한 다양한 지갑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는 부문별 원가계산에 의한 보조부문 원가 배부, 활동기준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원가 배부, 그리고 부문별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보조부문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의 생산 방법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인 원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농무원가가 주요 원가였고,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적었지만, 제조간접원가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커지고 제조간접원가의 복잡성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조업도 기준 원가계산 방법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 활동 사용량에 비례하여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원가 계산입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원가 계산의 관건은 원가 대상별로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제조간접원가를 공정 전체 또는 부문별로 집계한 후에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활동별로 간접원가를 집계한 후에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제조간접원가의 금액이 크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제조간접원가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원가회계의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제조간접원가의 왜곡 배부 정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기준원가 계산입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원가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제품에 배부했고, 이로 인해서 제조간접원가가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생산량 이외에 배치 수준 활동, 제품 라인 수준 활동, 설비 유지 활동으로 세분하고,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한 다음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활동기준 경영은 생산활동 또는 업무 수행 과정의 반복적 행동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활동의 원가와 가치를 평가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시키고 능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낭비를 제거하고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가관리 방안입니다. 활동기준 경영은 원가 배부 측면과 프로세스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원가 배부 측면은 정확한 원가 배부를 위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는 초창기의 활동기준 경영입니다. 프로세스 측면은 최근의 활동기준 경영으로 원가 동인인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으로 분류하고,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하고 가치 활동은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은 부가가치 활동 또는 가치 창출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또는 비가치 창출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이 기꺼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투입되었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활동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활동이고, 시장가치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 중에서 법률 규제 등으로 필수적인 비부가치 활동은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활동기준 경영에서는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그리고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화시켜야 하고, 필수적이지만 비부가가치 활동은 활동을 재설계하거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반면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의 원가는 비능률의 원천으로, 활동기준 경영에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원가 또는 낭비활동원가로는 생산 일정 조정, 작업 물량 이동, 대기, 검사, 재고, 불량품, 초과 생산, 재작업에 관하여 발생한 원가를 들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보조 부문인 수선 유지 부문과 작업 준비 부문, 제조 부문인 제단 부문과 조립 부문을 거쳐서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을 포함한 다양한 지갑을 생산하는데, 여기에서는 표준형 지갑 1500개와 고급형 지갑 500개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 방법인 부문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 후 제품별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부문별로 간접 원가를 집계한 다음 1단계에서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고, 2단계에서는 제조 부문의 원가를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보조 부문인 수선 유지 부문과 작업 준비 부문에서 각각 74,100원과 199,940원의 간접 원가가 발생했고, 제조 부문인 제단 부문과 조립 부문에서 각각 223,310원과 102,720원의 간접 원가가 발생하여 회사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은 600,070원입니다.
이 회사는 직접 배분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데 수선 유지 부문의 원가인 74,100원은 제조 부문에서 사용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작업 준비 부문의 원가인 199,940원은 제조 부문의 작업 준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직접 배부법에 의하여 제조 부문인 제단 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부문 원가인 223,310원에 수선 유지 부문과 작업 준비 부문의 원가 배분액인 41,700원과 138,830원을 합계한 395,5,740원이고 마찬가지로 조립 부문에 집계된 간접 원가 총액은 204,330원입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의 2단계에서는 제조 부문의 원가를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하는데 여기에서 제단 부문의 원가 395,5,740원은 제단 부문의 기계 시간인 13,900시간을 기준으로 기계 시간당 28.471원을 배부하고 조립 부문의 원가 204,330원은 조립 부문의 직접 노동 시간인 14,0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4.595원을 배부합니다. 원가 대상인 표준형 지갑이 제단 부문과 조립 부문에서 사용한 기계 시간과 직접 노동 시간은 각각 75시간과 90시간이고 여기에 부문별 시간당 배부율을 곱한 제조 부문별 간접원가 배부액은 각각 2,135원과 1,314원으로 표준형 지갑의 간접원가 배부액은 3,449원입니다. 제조 부문별 직접원가인 4,500원과 3,600원을 합계한 직접원가 총액은 8,100원이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배부액을 합계한 총액인 11,549원을 생산 수량 1,500개로 나눈 단위당 제조원가는 7.7원입니다. 한편 고급형 지갑의 제단 부문과 조립 부문의 기계 시간과 노동 시간은 각각 80시간과 60시간이고 여기에 제조 부문별 시간당 간접원가 배부율을 곱한 간접원가 배부액은 각각 2,278원과 876원으로 간접원가 배부액 합계는 3,153원입니다. 여기에 제조 부문별 직접원가인 3,750원과 3,000원의 합계는 6,750원이고 간접원가 배부액 3,153원과 직접원가 합계액 6,750원의 합계인 총제조원가는 9,903원이고 이를 생산량 500개로 나눈 단위당 제조원가는 19.81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부문별로 발생한 간접원가를 활동별로 재분류한 다음에 활동별 원가를 활동동인으로 나누어서 활동동인당 활동원가 배부율을 계산하고 제품별로 사용한 활동 사용량에 활동동인당 배부율을 곱해서 활동원가를 제품에 배부합니다. 이 회사는 간접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수선 유지활동, 작업준비활동, 재단감독활동, 재단작업활동, 조립감독활동, 조립작업활동으로 설정하였고 활동별로 활동동인당 배부율을 각각 3원, 769원, 823원, 6원, 6.18원, 1.5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사용한 활동 사용량에 활동 동인당 배부율을 곱한 활동원가 배부액은 각각 2,681.7원, 4,133.3원입니다.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의 직접원가인 8,100원과 6,750원에 활동원가 배부액을 가산한 제조원가 총액은 각각 1,781.7원과 1,883.3원이고 이를 생산 수량으로 나눈 단위당 원가는 7.19원과 21.77원입니다. 표준형 지갑의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기준에 의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7.7원인데 반하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7.19원으로 더 낮았고 반면에 고급형 지갑은 조업도 기준의 19.81원에 비하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21.77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물음 3번에서는 조업도 기준에 의한 부문별 원가 계산과 활동 원가 계산의 단위당 원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에 대하여 각각 3,449원과 3,153원의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된 반면 활동 기준 회계에서는 2,682원과 4,133원이 배부되었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조립 부문과 재단 부문의 원가를 기계시간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였는데 기계시간과 직접 노동시간은 생산량 또는 조업도에 관련된 배부 기준으로 생산량이 많을수록 간접원가가 더 많이 배부됩니다. 그러나 제조 간접원가는 조업도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가는 생산 수량이 아닌 제품 속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고급형 지갑은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이 때문에 작업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는 1,538원과 1,235원이 배부되었으나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제조간접원가는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 또는 조업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표준형 지갑에는 제조간접원가가 과대 배부되고 생산량이 적은 고급형 지갑에는 과소 배부되어 원가 이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음 4번에서는 상호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품별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상호배부법에 의한 보조부문의 원가와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의한 보조부문의 원가를 비교하여 보조부문의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상호배부법에서는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모두 반영하여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보조부문에 배부될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용역 제공 비율에 따라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합니다. 수선 유지부문에 배부될 원가를 A, 작업 준비 부문에 배부될 원가를 B라고 하면 A는 수선 유지 부문의 부문원가인 74,100원에 추가적으로 작업 준비 부문에 배부될 원가인 B의 10%를 가산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작업 준비 부문에 배부될 원가 B는 부문원가인 199,940원에 수선 유지 부문에 배부될 원가인 A의 5%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연립방정식으로 만든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A와 B를 계산하면 A와 B는 각각 94,567원과 204,668원입니다. 다음에는 보조부문에 배부될 원가를 이용하여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 제공 비율에 곱하여 보조부문에 배부될 원가를 배부합니다. 상호배부법에 의하여 재단 부문과 조립 부문에 배부된 원가는 각각 327,266원과 272,805원이고 이를 제조부문의 배부 기준인 기계시간과 직접 노동시간으로 나눈 제조부문의 시간당 배부율은 23.544원과 19.486원입니다.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의 재단 부문과 조립 부문의 사용량은 각각 75시간, 90시간, 80시간과 60시간이고 여기에 제조부문의 시간당 배부율을 곱하여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표준형 지갑과 고급형 지갑에 배부하면 각각 3,520원과 3,053원이 배부됩니다. 여기에 지갑별로 직접원가를 가산한 총제조원가는 각각 11,620원과 9,803원이고 이를 생산수량 1,500개와 500개로 나눈 단위당 원가는 7.75원과 19.61원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상호배부법에 의한 보조부문의 원가 자료와 활동기준원가 계산의 활동량 정보를 활용하여 보조부문의 효율성을 판단합니다. 상호배부법에 의한 보조부문의 원가는 보조부문이 제공한 용역의 원가로 여기에는 보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제조부문이 사용한 자원의 원가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자원의 원가가 제조부문에 배부됩니다. 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서 보조부문 활동의 원가는 보조부문의 용역 자원 중에서 제조부문이 사용한 자원의 원가입니다. 따라서 보조부문별로 상호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에 배부된 원가에서 활동별 원가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미사용 원가를 의미하고 수선 유지 부문과 작업 준비 부문의 미사용 원가는 각각 24,667원과 4,728원이고 보조부문의 용역 자원 중에서 자원의 활용도는 각각 21.6%와 2.3%입니다. 물음 5번에서는 활동기준원가 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원가 구조가 변화하여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커지면 전통적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 배분 문제로 원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점은 활동기준원가 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준원가 계산 시스템의 이점은 간접원가를 정확하게 배분하여 정확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이 증가됩니다. 또한 비효율적 생산 공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생산 공정과 낭비 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 시스템은 자료 수집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서는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접원가가 적은 기업은 유용성이 크지 않고 정확한 활동원가 동인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